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과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방한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회 승인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면 미국은 자동차 관세 등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앞서 체결한 양해각서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달부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관세를 올릴지 한국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엄포를 놓은 건지도 현재로선 불확실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미 측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디지털 분야 무역장벽 폐지 합의를 지키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한미 관세 인상 방침에 정부는 당혹감 속에 총력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급파가 결정된 상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협의를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명의의 서한이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앞으로 전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걸로 전해졌는데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경고성 서한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관건인 대미투자 특별법을 두고 국회는 비준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회의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실제 판을 깨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대내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뭔가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고 관세 부과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다라는 거를 이제 설득하기 위한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 대상으로 이제 우리를 1차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구체적 관세 인상 시점도 제시되지 않았지만 만일 현실화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수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미국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지숙입니다. 이 같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해서 청와대는 차분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고 산업통상 고위 관계자들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형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통보에 청와대는 즉각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가 모였습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자격으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캐나다에 체류 중이었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 특별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조만간 주무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각각 러트닉 상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직접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 바로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국 정부의 진위와 발언 배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는 회의 직후 관세 인상은 연방 관보 개제 등 행정 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나온 직후 사전에 공유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또다시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 비용 부담을 넘어 한국 자동차의 북미 시장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적용됐던 지난해 상반기.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6% 감소하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뒤늦게 일본 유럽산 자동차와 같은 15%로 인하됐는데 2달여 만에 다시 악몽이 재현될까 자동차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일단 사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앞으로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지난해 2, 3분기 관세 부담금은 4조 6천억 원.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손실까지 합치면 전체 관세 비용은 총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증권가에선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올해 최대 11조 원에 가까운 비용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현지 생산을 확대해 충격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산 자동차에만 관세 인상이 적용될 경우 북미 시장 경쟁력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타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로였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간 손해본 거거든요. 장기화될 경우는 뭐 큰 타격이라고 보는 거죠. 미국에 대한 그 성장세는 장기적으로는 바라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번 사태의 이면은 최근 한국과 캐나다 간 자동차 산업협력 움직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방산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요구한 완성차 공장이 아닌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의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민정원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25% 다시 인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입법 절차를 좀 지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저도 이제 트럼프 2기가 됐으니까 네. 이제 5년째 이렇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켜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속내를 어쨌든 그 소셜 미디어나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가감 없이 표현하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는 정말로 자신의 주요 정치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무슨 그
디지털 분야의 온라인 부분에서의 불만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뭐 혹은 뭐 쿠팡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그런 이슈들이 대통령의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슈는 큰 틀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린란드 문제도 있고 미국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미국 경제도 다뤄야 되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관세 협상. 또 이 관세 협상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의 의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의제를 점검했을 때 한국의 이행 상황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선제적으로 해주고 이제 한국 정부가 따라오거나 이제 그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간을 열어준다. 뭐 이런 포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 연방대법원 저희도 몇 번이나 이제 뭐 발표한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발표하냐 했는데 실제로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 판결을. 근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뭔가 결말을 짓겠다라는 의도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든지 많은 진전을 뭐 이뤄놓고 싶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우리가 대미투자 특별법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뭐 상호관세 적용 그것이 이제 뭐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다면 그것을 목표로 한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할 그 인간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숫자. 즉 그 숫자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적으로 미국에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이 부분. 그래서 옵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 그런 거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2주 전에 서한을 하나 보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전초적인 제안이라고 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투트랙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이거는 이제 부처의 의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한미 간에 체결한 팩트시트 협상의 결과 팩트시트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이라나 디지털 규제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을 보여달라고 이제 미국 카운터파트가 우리 과기부라든지 부처들을 향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한국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행 지연에 따라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지털 규제하고 이제 그 관세에 직접 올리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그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무역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의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하면 관세 협상을 한미 간에 맺은 것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을 그런 부처의 이유, 자신의 이유라 그 의제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을 가지고서 밀어붙인다.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연 비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즉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입장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건 특별법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됩니까?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어쨌든 여당의 주장이나 야당의 주장이나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당에 봤을 때는 MO를 맺은 이행 각서를 맺은 것을 조약처럼 이제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그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다. 특별법 만들어도 충분히 어떤 그 근거를 만들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막대한 어떤 그 프라이빗 섹터든 퍼블릭 섹터든 투자라든지 보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조약에 준하게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양측의 의견에 있어가지고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입법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빠르게 입법 조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을 비준하기는 또 많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발의된 특별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미국과 소통 그래서 이제 그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콜비 미 국방차관도 이제 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모범 동맹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사적 동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추켜 세우는 걸 많이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 동맹이라는 게 그 모델 얼라이언스, 엘라이아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바를 잘 따라주고 미국에 이게 부합한 모범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와서 모범 동맹을 하는 거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어떤 그 역량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높게 칭찬하는 건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그 좋은 협상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압박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모범 동맹이라는 것의 정의가 미국 측의 어떤 그 굉장히 기울어진 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뭐 우리나라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장이 있는데 영국 언론들도 비슷한 합의한 나라가 꽤 많을 텐데 이걸 다 입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MOU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률 아닌 비준이 아닌 법률만 만들어도 되느냐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국의 주요 통상 국가들이 한국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그 국가별로 그 합의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원하는 것도 뭔가 국내법적으로 이 그 합의 사항을 빠르게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것이 조약이든 법이든 그거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MOU 그 이행각서 협의로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건 입법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어떤 그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위분담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규모 그 어떤 세금을 써서 어떤 주둔 미군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행정협정 지금 말하면 이번엔 MOU지만 그 방위분담 같은 경우는 행정협정을 통해 조약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서 합의를 한 다음에 우리는 대규모 이제 비용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약에 준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절충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결과가 모든 국가를 관통하는 협상에 요체하고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시중에 국가별로 다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상대국의 국내법적인 요인까지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각심을 울리는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주요 교역국들도 또 국내법적인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앞서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미 연방 대법원에서 과연 이번에 대해서 이 관세를 내린 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미국에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1심, 2심 판결에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이제 그 권한을 너무 확대적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즉 보편적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은 그 연방 의회에 있는데 행정부가 그걸 매기는 것은 권한을 갖다 남용한 거다. 이 부분에서 헌법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정무적으로 보면 이게 사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안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독립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미국 경제나 어떤 정치에 미칠 파급력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정무적으로는 그런 그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법률적인 판단을 연방 대법원에 해서 이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대5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판결이 자꾸 늦어지는 걸 보면 이게 정무적인 판결 혹은 제3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위헌이 됐을 때 갖고 올 정치 경쟁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향후에는 미국 정부가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을 이제 그만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절충안을 만들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은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사법부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어떤 미국 경제 정치의 혼란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연방 대법원이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장고가 될수록 뭔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이고 제3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